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자, 이 결국 주 이스라엘 미국 대사관이 대규모 행사 속에 텔아비브에서 어제 예루살렘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반대하는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제 시위가 벌어지면서 이스라엘군이 발포를 했죠. 어제만 53명이 숨지고 2천여 명이 다쳤는데요. 오늘도 시위대 규모는 좀 줄었지만은 희생자가 지금까지 한 명이 발생했다라는 AP통신이 보도가 있었습니다. 자, 이 수많은 인명 피해 속에서 중동 지역 긴장이 고조되고 있고 국제사회 비판도 커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의 주 이스라엘 미국 대사관 예루살렘 이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석 기자. 안녕하십니까? 도대체 왜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겨서 이렇게 큰 사건이 발생하는 겁니까? 트럼프 대통령 역시 뭐라 그럴까 좀 정치적인 판단으로 보여집니다. 네. 사실은 대통령 선거 이전부터 네. 본인의 어떤 공약처럼 공약이었죠, 공약이었죠. 네네. 그래서 주 이스라엘 미국 대사관을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옮기겠다는 얘기를 네, 했고요. 네. 결국 대통령 당선된 후에 실행에 옮겼습니다. 네. 결국 이제 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공식 이전했는데 이렇게 한 이유는 본인의 그 지지층을 확실하게 잡기 위한 어떤 그런 의미가 깔려 있는 네. 것으로 보여지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미국 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이제 유대인들, 유태인들. 네. 주이시들이죠. 유대인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극보수 백인들이 대부분이 이제 복음주의 기독교입니다. 특히 이제 남부 지역. 네. 그래서 이 복음주의 기독교인들 같은 경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으로 좀 분류가 되고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핵심 지지층인 백인 보수주의자들, 복음주의 기독교인들 그리고 유대인들 네. 이런 사람들의 어떤 좀 만족을 시키기 위해서 네. 중동 지역에서 이스라엘에서 대사관을 이제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그런 결단을 했고 이제 그럼으로써 자신의 지지층이 더 결집하게 네, 좀 네. 만들지 않는가 이제 그런 좀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워낙에 종교적 역사적으로 갈등이 심한 지역이고 네. 많은 예, 곳이죠. 아무리 현실적으로 미국이 세계 최강의 전력을 가지고 국가라고 하지만 이게 단순히 그런 어떤 맞습니다. 현실적인 파워만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데 네, 네. 이것을 더군다나 이게 미국만의 문제도 아닌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좀 밀어붙이는 것이 좀 많은 지금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네. 공약 이행도 물론 굉장히 중요한 중요한 건데 점이죠. 지금 연방 정부 반대하죠. 세계 여론 다 반대하죠. 반대하죠. 그런 가운데 지금 강행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죠. 논란이 되고 있어요. 실제로 여론을 보더라도 미국 내에서도 이게 찬성이 높지가 않습니다. CBS가 긴급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요. 네. 반대 43%, 찬성 41% 비슷하긴 한데 네, 네. 약간이지만 반대가 더 높고요. 네. 돈노 잘 모르겠다가 16%. 네. 이제 근데 공화당, 민주당, 무당파로 이렇게 성향에 따라 나누면 극명하게 나타나는데 공화당 성향은 반대가 7%인 반면에 찬성이 80%. 그러니까 역시 이것만 보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자신의 지지층을 결집하는 그런 목적에 좀 부합한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렇겠네요. 예, 민주당은 반대가 72%, 찬성 15% 거의 네. 정반대입니다. 네, 그래서 네, 네. 민주당은 반대가 압도적이고 무당파, 그러니까 인디펜던트죠. 어허. 무당파는 반대 43, 찬성 38. 비슷하지만 반대가 좀 높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공화당 외에는 민주당이나 무당파 쪽에서 좀 반대가 높다고 볼 수 있고요. 미국 내에서도 사실은 그래서 이 예루살렘으로 대사관 이전하는 게 전 국민적으로 어떤 합의가 이루어진 사항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렇죠. 예, 트럼프 대통령이 좀 밀어붙이는 경향이 있고 국제사회에서 말할 것도 없이 지금 비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 같은 경우는 영국의 이스라엘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이전할 계획이 없다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했고요. 프랑스 같은 경우는 국제법 유엔 총회 결의안에 모두 위배되는 행위다. 미국의 예루살렘 의로의 대사관 이전 결정을 비난한다. 이런 네. 공식 성명 발표했고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이런 식으로 일방적인 국제사회 결정을 위반하는 것에 반대한다. 네. 이렇게 러시아도 입장을 나타냈고요. 유엔 같은 경우는 팔레스타인 시위대를 향한 이스라엘군의 사격은 끔찍한 폭력이다. 아주 네. 규탄했습니다. 특히 네. 팔레스타인 시위가 평화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네. 평화 시위인데 거기에 대고 발표를 해서 지금 58명이 숨지고 2,000명 이상이 다치는 이런 참 참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비탄했고 오늘 새로 나온 사망자가 이 보도 보니까 8개월 된 네. 팔레스타인 아기가 네. 이스라엘군의
최루탄을 맞고 뭐 숨졌다고 하는데 참 이 그래서 좀 전 세계적인 비난이 일고 있고 심지어 그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도 네네. 이스라엘을 비판했습니다. 미국이 좀 더 강력하게 이 문제에 개입해서 평화를 찾을 수 있도록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양측을 중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절대로 그 하마스 그 팔레스타인의 강경 단체인데 네. 테러 단체라고 규정되는데 하마스 핑계를 대면서 이렇게 평화로운 시위에 발표하는 것이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그런 식의 핑계 대서는 안 된다고 강력히 이 이스라엘을 비판했는데 사실 네. 버니 샌더스 같은 분은 이분이 주이시예요. 유대인이죠. 그러니까 그나마 본인이 주이시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을 비판할 수 있지 않는가 싶은데 그렇죠. 예. 네. 참 미국에서는 다른 사람이 했다간 큰일 납니다. 그렇죠. 맞아요. 예, 쉽지 않은 그런 네. 좀 비판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아무튼 이렇게 뭐 국내외적으로 네. 많은 좀 논란이 일고 있는 사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그 이 예루살렘이라는 데는 그 종교 간의 이해가 아주 첨예하게 첨예하죠. 대립하는 네. 지역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미국이 어느 한편을 이제 들 경우에는 이 파장이 상당히 크리라고 그렇죠. 보는데 이걸 지금 감수하고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참 이게 정치적인 어떤 제가 앞서 분석해 드렸지만 그런 정치적인 목적으로 하기엔 참 위험하고 글쎄 어려운 말이에요. 그런 거예요. 그리고 네. 특히 종교라는 게 네. 네. 누가 이렇게 어느 게 맞다 틀리다 이렇게 규정할 수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더 그런데 유대교와 기독교와 이슬람교 3대 종교의 공동 성지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맞습니다. 네, 네. 예, 그 유대교가 가장 오래됐죠. 유대교는 기원전 1800년, 1600년 거의 청동기 시대 뭐 이때 생겨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유대교는 아브라함을 민족 시조로 하죠. 모세를 민족 영웅으로 하고 있고 그 모세에게 십계를 내렸다는 그 야훼를 신으로 이제 섬기는 종교인데 네. 이 종교가 이제 그 예수 탄생 이후에 그러니까 유대교는 유대인들만을 위한 종교라면 이제 예수 탄생 이후에 유대인 외에 전 세계인이 다 믿을 수 있는 보편적인 종교로 된 것이 이제 기독교라고 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이슬람교는 더 늦었죠 시작은. 그 무함마드가 6세기 7세기쯤에 동굴에서 이제 대천사 가브리엘의 계시를 받아서 이제 신의 이제 알라의 계시를 받아서 알라의 기록을 남긴 것이 이제 코란이고 뭐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됐는데 이슬람교도 아브라함, 모세, 예수를 다 믿고 있죠. 똑같습니다. 그거는. 근데 그러네요. 이제 예수를 기독교는 이제 구세주라고 생각하는 반면에 이슬람교 무함마드는 예언자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예언자고 모세도 예언자고 예수도 예언자인데 자기 그 무함마드 본인도 이제 예언자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는 아브라함, 모세, 예수의 뒤를 잇는 사람이라는 것처럼 이제 했고요. 네. 그리고 나서 처음에는 사실 그래서 이슬람과 기독교의 사이가 나쁘지가 않았는데 이제 그 무함마드가 그 당시에 그 유대인 그 율법학자들에게 좀 무시를 당했다고 그러죠. 무시당하면서 이 감정이 안 좋아지고 그 다음부터는 좀 이 사이가 나빠졌고 그게 계속 이제 지금까지 내려오면서 원수 사이처럼 되고 있는데 이 세 종교의 차이점 뭐 공통점이 있어요.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구약 성경 내용 범위는 좀 다르지만 구약 성경 내용을 믿는다는 것, 그 유일신 한쪽은 야훼고 한쪽은 알라지만 유일신을 믿고 뭐 심판의 날이 있다는 걸 믿고 천국과 지옥을 믿고 이런 것 창조론을 믿고 이런 거는 그 이슬람이나 기독교나 유대교나 다 비슷하고요. 다만 이제 예수와 관련해서 구세주냐는 것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뭐 이런 유태교에서는 인정을 안 하죠. 유태교도 인정 안 하고 이슬람도 인정 안 하죠. 이슬람은 이제 예언자로서는 인정하지만 구세주는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고 기독교는 이제 구세주다 믿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그 미묘한 차이가 있는데 이런 그 종교의 갈등이 빚어지는 한복판이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미국의 어느 역대 정권도 친이스라엘 정책을 펴면서도 예루살렘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해 왔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것을 이제 완전히 뒤엎어버리고 이제 네. 완전히 한쪽 편을 들어버렸기 때문에 네. 이 문제가 어디까지 갈지 참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 맞습니다.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예. 지금까지 주영석 기자의 이 역사학, 종교학에 대한 역사를 들으셨습니다. 네. 강의를 들으셨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네. 결론적으로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 이스라엘 네. 미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이전을 강행했다는 거는 네.
미국의 이 중동 정책을 완전히 그 네. 뿌리부터 흔들고 그렇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적어도 그 중동에서 특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에서 특히 예루살렘과 관련된 문제에서는 좀 중립적인 거기에 네. 대해서는 확실한 의사표시를 안 하는 게 미국 정책인데 거기에 이제 개입을 해버렸기 때문에 앞으로 모든 어떻게 보면 이 이슬람의 어떤 적이 될 수 있는 위험스러운 그런 선택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아무튼 이 문제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돼버렸는데 좀 유엔도 나서고 있고 그런데 이런 국제사회 분위기를 좀 잘 감안해가지고 네. 네. 비록 대사관은 이전했지만 네. 좀 현명하게 해결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조기석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